뉴스파이터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차례 전해드리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 우리 고준희 양 이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마 편치 못할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 재판이 이제 1차, 2차에 거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고준희 양의 이제 그 피고인, 그러니까 고준희 양의 친부와 그리고 친부의 동거녀 이 씨, 이 둘이 이제 재판에 나섰는데 지금 현재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는 24일,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이는 24일의 폭행 누가 있냐? 이게 이제 그 알아낼 점인데 네.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망 시점에서 준희 양이 숨질 무렵에 준희 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아버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동거녀는 나도 물리적인 폭행 자체를 준희 양에게 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왜 고 씨가 나한테 덮어 쓰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울먹였다고 하네요. 김복준 의원님, 아무리 대한민국이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거 진짜 이 사람들 이렇게 해도 너무하네요. 이제 결국은 각자 도생이죠. 같이 지금 구속돼 있지만 그 준희 양의 죽음하고 직접적인 연결점이 되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처벌이 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아버지는 친아버지대로 절대 아이가 뭐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가 폭행한 사실 없다 얘기하는 거고, 동거녀였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내가 준희 양을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는 거를 지켜주지 못한 게 내가 미안한 거지. 네. 나는 직접적으로 준희 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 하면서 네. 아버지한테 떠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제가 알기엔 이 두 사람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결국 증거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은 관심 있는 재판은 이제 기자들이 이 언론들이 방청 신청을 하면 그 재판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지켜본 기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준희 양의 친아빠의 동거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희 양을 지켜주지 못한 데에 대해 반성하지만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면서 고준희 양의 친아빠를 쳐다보면서 원망의 눈빛을 보냈답니다. 이에 질세라. 고준희 양의 친아빠라는 사람은요, 그 말이 나오니까 고개를 떨군 채 한숨 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답니다. 장창민 교수님, 법정이 무슨 연기한대요, 이거 지금? 그 고준희 양의 아버지는 난 안 때렸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동거녀는 저 사람 짓이다라고 말하면 네. 말이 서로 떠넘기 같지만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안 때렸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네. 이 내연녀는 나는 안 때려, 저 사람 짓이다를 말하는 것도 원망이에요, 분명히. 예. 그런 예. 정말 서로 떠넘기기의 결정판을 정말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원래 죄수의 무슨 딜레마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지금 그런 유사한 상황이죠. 네.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둘 다 완전히 법정 최고를 받을지, 한 명한테 떠넘겨서 한 명이 더 많이 받고 한 명이 좀 빠져나올지.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사건 조금만 그 과거를 기억해 보시면 딸 없어졌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연기했죠, 그때. 완전 연기하고 몇 개월 전에 알고 봤더니 고준희 양은 사망을 했던 거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후에 휴대폰 바꾸고 가짜 생일 파티하고 다 같이 했어요, 둘이. 그러니까요. 둘이 다 같이 했어요. 공범이에요. 둘이 다 같이 했는데 왜 한쪽만 했다고 지금 서로 떠넘기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워낙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거의 사실상 이 법정 최고형을 부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 둘 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그때 때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자기가 돌본 건 자기가 다 돌봤다 그러고 왜 때린 것도 나한테 떠밀어라고 지금 이제 진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서로 떠넘기게 하고 있는 건데 좀 이런 표현 좀 뭐한데 좀 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네. 경찰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각각 두 사람이 일부의 어떤 그 학대를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서로 떠미는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제 법관도 판사도 네. 사실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받은 진술서 네.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머리가 정말 영악하게 나쁜 쪽으로 좋다는 생각 드는 게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평소에 준이 양을 정말 우리들이 볼 때는요, 정말 그 준이 양 너무 정말 너무 뭐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게 정말 그런 아이를 평소에 학대했다고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자기가 준이 양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대만 했다면 그렇게 중하게 처벌 안 받아요. 아하. 네, 그런데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도 결국 고준희 양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가 명확해져야 이 둘에 대해서 명확하게 혐의가 규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보세요. 그래서 이 친부 고 씨 본인이 때려서 만약에 준희 양이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그 전에 학대까지 포함해서. 네. 그럼 이 사람은 거의 100% 무기징역 근접하게 구형을 할 거고 또 선고가 되는 것도 뭐 20년 이상의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안 때렸다고 밝혀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럼 그냥 학대예요. 사망의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형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또 지금 동건영 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대에서 준희 양이 사망하는데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행동들을 둘 다 했다면 네. 둘 다 굉장히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제 여기서 서로 떠넘겨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살아야겠다. 근데 각자 또 본인이 살아야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그렇게 떠넘기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둘 사이에 공모했다는 거 그 전에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허위 신고까지 하면서 우리 딸 없어져서 울고 연기까지 하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몇 개월 전에 사망한 거고 그 전에 유치원도 제대로 데려가지 않고 병원도 안 데려가고 네. 그런 것 지금 수도 없이 나온 상황이에요. 네. 이제는 이제 준희 양을 봐서라도 둘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준이 양이 하늘나라에서요, 저 재판을 보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 몸이 정말 아팠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장 교수님. 우리 준이 양 사망 원인이요. 되게 뚜렷합니다. 호흡곤란과 흉부부 손상이거든요. 아마 그 당시 때 바로 물리적으로 마신 다음에 죽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이 근데 백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건 누적되어 있는 폭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두 사람 동일하게 어떠한 그 죄값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결국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더 안타까운 것은 전혀 두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사람으로서도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증거가 좀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고준희 양의 친아빠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친아빠의 동거녀라는 사람요, 한 행태를 보면 그 동거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복준 의원님. 이게 말이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할까요? 준이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겁이 나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런 엄청난 이걸 말이 된다고 우리한테 지금 믿으라고 국민 여러분께 믿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군색한 어떤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여튼 아까 뭐 우리 백 변호사님도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아이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태연하게 두 사람 또 심지어는 그 동거녀의 엄마까지 세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사체를 처리한 그 일련의 행태를 본다면 네. 이들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면, 그 인간성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 법정에 가서 세 사람이 각자 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서로 그 떠밀기 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다 그러거든요. 네. 아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본인들이 죄가 면해지는 건 네. 아니니까요. 지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그 동거녀의 얘기 보니까 이 준희 양에게 잘해주지 못한 건 반성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 반성이란 단어요. 무슨 이 사안이 그냥 무슨 뭐 어디에 지각하거나 그런 사안이에요. 반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지금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그것도 시신 6일 해놓고 이걸 끝낼 지금 사안입니까 이게 지금? 이 동거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친부가 준이 양을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거고 나는 그걸 좀 지켜줘야 됐었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고 그런 면에서 나는 반성한다. 그러니까 나는 혐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반성인데 네. 이거는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참 지금 뭐 전부 다 패널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 이게 우리 이 얘기가 와닿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네. 모든 게 누가 봐도 재판부도 법관이 그냥 아마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겁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 재판장에서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얘기할 텐데 한 언론 보도에서는 이 동건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작가를 한 적이 있다고 해서 혹시 자작극의 시나리오를 썼을까요? 장 교수님? 저는 이 두 사람이 다 거짓말 탐지기 다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왠지로 좀 심리 조사관을 통해서 조금 조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네. 진술하는 내용 안에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겁이 나서 시를 유기했다. 과연 그 겁이 뭔지. 시신은 아닐 거고요. 자기가 한 행적에 대해서 알려지는 게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더 많이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이 양의 원통한 마음을 뉴스파이터도 풀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국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자가 한자로 슬플 비자로 느껴집니다. 이 비가 끝나고선 봄꽃처럼 반가운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5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